처음을 얼마나 연습해야 되나요? 어떤 난이도로 연습해야 되나요? 어떻게 연습해야 되나요? 연습해야 되나요? 양은 사람마다 다른데 충분히 어려운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어려우면은 그건 거의 뭐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제2외국어를 그냥 흘려듣는 거랑 똑같은 것이고, 자기의 수준에서 적정히 그 어려운 부분이 있는 수준의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하는 선이, 시험을 앞둔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해서 하루에 해야 될 최소한의 분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냐, 그리고 내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뭐 시간으로 몇 시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음정 연습을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주에 들었었던 청음 문제에 대한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 암기하는 시간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 사람마다 이제 적정한 시간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최소한 하루의 최소의 루틴이고, 상시로 시간이 될 때마다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연습량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연습은 저는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의견인데, 그 양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한 문제라도 그러니까 최대한 우려먹어서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아는 것도 항상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퍼펙트라는 앱이 있는데, 문제풀이 형식으로 청음을 되게 난이도 맞춰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약간 게임을 하듯이 청음 문제를 푸는 것도 좋고, 만약에 악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악기 연습을 하시다가 정말 내가 이 연주하고 있는 음이 어떻게 들리나, 물론 소리의 아름다움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 청음적인 관점에서도 들어보면 문제풀이 같은 느낌으로 접근해볼 수도 있겠죠. 상대 음감으로서도 암기력이라고 제가 앞서 얘기했는데, 암기가 하루에 외울 수 있는 양이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하루에 단어를 500개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진짜 없고요. 근데 암기력에 맞춰서 적정량을 외우고, 다음에 그걸 또 반복하되 또 새로운 것과 함께 하면서 기존의 것과 비교하고, 이러한 과정이 항상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문제의 양은 문제를 많이 풀면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 기분은 드는데 사실 그게 본인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한 번 틀렸던 음정이 다시 나왔을 때 또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연습을 몇 번 한다고 안 들리던 게 완전히 들리고 헷갈리던 게 완전히 안 헷갈리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한 문제에서 틀렸었던 것은 최소한 다시는 틀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정도로 연습을 해야만 그 다음에 나왔을 때도 틀릴 확률이 현저히 줄어드는데, 안타까운 경우가 이제 뭐 음원 같은 거를 통해서 뭐 하루에 10개씩 20개씩 막 문제만 이렇게 푸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정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물론 귀가 어느 정도 좋은 상태라서 문제 풀이만 많이 해야 되는 경우의 케이스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소수,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장육도를 한 번 문제에서 틀렸다 하면은 그 장육도가 그 상황에서 다시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사실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 시간도 없고, 왜냐면 그 음정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듣기만 하는 거는 시간도 흐르고 문제도 흘려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오답 노트가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오답 노트 중요하죠. 청음에서도. 그리고 좋은 문제를 사실 자신의 난이도에 맞는 좋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자신의 수준에 안 맞는 문제를 아무리 반복해도 맞아요. 자신에게 맞지 않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문제라는 게
우리는 이제 곡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이 문제를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품이 들어서 문제를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시중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사실 별 의도 없이 그냥 쓰여진 것들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라서 문제를 위한 문제. 문제를 위한 문제고 그냥 개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만든 그 문제들 그냥 음이 많기만 하면은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리듬의 분할만 많으면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낸 문제들 그런 것들은 본인의 수준과 맞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능 외국어 지문과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수능 외국어를 만족받아도 가서 미국에 가서 영어를 잘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리듬은 어떻게 듣나요? 리듬과 청음의 상관관계. 저 같은 경우는 그 청음 그뭐 8마디짜리 청음 문제를 듣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들려줄 때는 리듬 음을 동시에 적어요. 이제 모든 그 정보를 한 번에 다 적는 거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박과 박 사이가 떨어져 있어도 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뭐 4분의 4박자라 치면은 1, 2, 3, 4박에 그 첫 음들만 찍으면서 박자 리듬을 대충 적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편이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리듬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음을 듣는데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음을 듣는 것보다 리듬을 듣는 게 더 쉽기 때문에 리듬과 음 중에 무엇을 먼저 들어야 되는지를 묻는다면 당연히 리듬이 선행이 그렇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리듬이랑 음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박치랑 음치를 구별하는 것도 박치가 아닐 수도 있고 음치가 박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두 능력은 다른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리듬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똑같이 반복되는 박을 어떻게 다르게 들리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똑같은 4분의 4박자라도 리듬에 따라서 수많은 음악이 탄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따라서 리듬이 당연히 절대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처음에서 리듬을 듣는다는 거는 우리가 그 음악적인 것을 조금 더 배제하고 들어야 하지 않는다. 약간 상대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음악에 약간 몸을 맡기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처음을 할 때는 몸을 맡기기보다는 그 정밀한 내가 세는 메트로놈 안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다시 그걸 적어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음은 전혀 못 듣는데 리듬은 정말 정확하게 적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음을 듣는 능력이랑 리듬을 듣는 능력은 약간 별개고 다만 음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리듬을 거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들려줄 때 거의 정확하게 다 들어내야만 제한된 횟수 안에 최대한 음고의 정보를 많이 적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절대가 분명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방식처럼 이제 리듬과 음을 이제 동시에 들을 수 있다면 반복되면서 계속 이제 들었던 걸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들을 수 있다면 당연히 좋죠. 근데 어쨌든 리듬은 무조건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근데 리듬은 확실히 음보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가 좀 더 쉽습니다. 타이나 이단음표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지만 사실 그 정도 가면 사실 굉장히 듣기 어렵기 때문에 모두에게 처음에서 나올 만한 리듬 말이죠. 모두에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굉장히 걱정할 필요 없고 어느 정도 정밀한 리듬은 훈련을 통해서 금방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듬이 어렵게 들리면 당연히 음도 거기서 이제 왜곡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리듬이 어려운 부분에서 음도 당연히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하나라도 정확하게 들어놔야 그 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고칠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리고 리듬 그거에 관한 예가 특히 이제 슌베르크 같은 경우도 그 12형 기법을 고전적인 리듬에 쓰면 우리가 듣기에도 고전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오히려 반대로 단순한 음도 복잡한 리듬에 쓰면 복잡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내청에 관하여. 이제 청음과 내청의 연관관계도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일단 청음을 잘하면 내청이 잘 된다는 거는 이건 절대랑 상대와 관련이 없이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다만 내청이 절대적으로 되는 건지 상대적으로 되는지 이 차이일 뿐인지 잘하고 못하는 정도는 청음하는 실력과 당연히 비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내청이 본질적으로는 그냥 이제 입으로 소리를 묘사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의 차이점은 목소리를 내가 실제로 내는 건, 그 음을 정확하게 내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내청은 그 음골을 더 정확하게 상상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연습하는 거라서 처음에 더 그 음을 듣는 능력에 더 도움이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도를 내고 싶은데 목소리로 정확한 도가 안 나온다면 그거는 처음에 도움보다 약간 노래에 도움이 되는 느낌이고, 내청은 확실히 음을 듣는데 특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음을 상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그 음을 예민하게 인지를 하려는 어떤 시도기 때문에 그런 게 당연히 우리가 청음을 할 때도 그런 자세나 집중하는 그런 행위들이 당연히 그 이제 간접적으로 그 음에 대한 뭔가 예민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이거는 절대랑 상대 개념을 떠나서 어쨌든 음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는 사실 음을 정확한 음고로 상상하는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니까 정확한 음고로 생각하지 않아도 내청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내청을 할 때는 상대음감으로서 항상 어떤 이동도법을 사용해서 내청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목소리를 내면은 뭐 허밍을 통해서 음고를 낼 수 있지만, 내청을 할 때 허밍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이동도법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상대음감이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내청을 연습하는 게 절대음감인 분들에게는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청을 할 때 저는 음이 정확하게 일단 음고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이 되는 편이고, 그리고 음이 동시에 울리는 것도 아주 복잡하지 않은 선에는 가능하고, 그리고 복잡할 경우에 뭐 음을 아래에서부터 이제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상상을 했을 때 또 더 많이 쌓아 올리는 게 머릿속에서 가능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피아노를 통해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내청할 때는 피아노 음색으로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가장 내청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한테 익숙한 악기의 그 음색으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내가 익숙하지 않은 악기로 내청을 해보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뭐 클라리넷 소리로 내청을 해봐라. 그러면 피아노처럼 약간 직관적이지 않은 느낌. 물론 내가 머릿속에서 그걸 바꿔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이제 저한테는 피아노가 가장 쉽고 정확한 느낌. 오히려 상대음감한테는 그 내청으로 음향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상대음감은 되게 그 소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울리는지를 더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음색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상대음감이 조금 더 민감한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음향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향기처럼 내가 물론 바로 들거나 맡으면 바로 인지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직접 생성하기는 그 연습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내청은 상대음감, 절대음감 둘 다에게 당연히 가능하고, 그 방식은 우리가 들었을 때랑 똑같이 내청도 작용을 하는 거고, 처음의 형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보기 때문에 그치. 당연히 내청을 해야죠. 당연히 내청을 해야 되고, 청과 화성 베이스의 상관관계. 청과 화성 베이스의 상관관계는 엄청난 관계가 있죠.
아주 중요하죠. 왜냐면 물론 이제 무조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적어도 조성 베이스 안에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 그 뒤에 무엇이 나올지를 예상을 하고 듣는 것과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듣는 거는 완전히 다른 난이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음을 잘 듣는다고 해도 화성 베이스가 있는 상황에서 음을 잘 듣는 거랑 그냥 막연히 음을 잘 듣는 거는 당연히 전자가 잘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어느 정도 뒤에 나올 화성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청원 문제를 들으면 일단 이게 대충 어느 지금 이게 무슨 화성을 하고 있고 이 화성이 어디로 해결이 되고 전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화성을 공부를 오랫동안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곡의 전체적인 그 구조가 빨리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의 들어야 될 음들만 들으면 사실은 그 문제의 전체적인 연결이 너무나도 쉽게 들리는 거죠. 마치 우리가 뭐 피아노 곡 연습할 때 이 곡의 형식을 알고 이 부분에 어떤 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연습을 하는 거랑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암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전자가 쉬운 것처럼 또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청음을 들을 때 정말 음만을 듣고 받아 적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운 청음 방식이고 사실은 우리가 청음을 들을 때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머릿속에 그 계산 방식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귀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이신 분들도 상대적으로 연습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그런 메커니즘과 그 음정 간격을 듣는 것을 연습을 한 절대라면 당연히 음을 들을 때 내가 설사 모르는 음이거나 헷갈리는 음이 나왔을 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를 학습할 수는 없지만 상대는 학습할 수 있고 절대 음감인 사람도 상대를 학습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실제로 도움이 또 다른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성적인 베이스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고 당연히. 상대에게도 뭐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물론 상대는 그 이제 수평적인 이제 음정 간격을 듣는 것도 좀 특화되어 있지만 이 화성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도 수직적인 음정들의 관계를 결국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화성 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사성 청음이 좀 어려운 멜로디보다는 훨씬 굉장히 쉬웠고 그리고 저는 작곡가로서 화성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쳐보고 또 그걸 직접 곡으로도 써보고 활용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화성이 어떻게 이 소리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서 어떤 화성을 들으면 이게 어떤 화성이 연결되고 이 화성이 어떤 작용을 거치고 어떤 효과를 내고 이런 점이 굉장히 잘 들리고 특히 전조 같은 경우에도 화성청 같은 게 굉장히 분명하게 들리는 경우고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미라도 뭐 도미솔의 미랑 라도미의 미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가지는 거잖아요. 상대방 가면 그 역할을 듣는 데에 조금 더 귀가 좀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성적인 베이스가 있다면 얘가 어떠한 위치에서 이 소리를 내는지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화성을 항상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셔야 상대 음악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고 화성을 더 잘하신다면 점차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 음감은 이송도법을 항상 불러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한 번 더 거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내가 이거 음을 듣지 못하면 그 음의 기억력이 절대음감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 어떤 멜로디를 듣고 바로 그 멜로디를 다시 따라 부르기는 상대음감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처음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실생활에서 음악을 들 때는 사실 큰 상관이 없지만 처음 문제 정밀하게 음고를 우리가 캐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전체보다는 부분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해서 그 정보를 조합해서 해야 하는 점이 있죠. 그런 점 계산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 앞에와 뒤를 연결시키는 그 구조를 내가 얼마나 활용하고 또 얼마나 버릴지를 결정하는 게 처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는 때인데 오히려 그게 더 방해가 되는 때가 있죠. 근데 상대방은 결국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노래 같은 걸 많이 들으면서 특정 음고, 특정 음정을 많이 들어서 그 음정을 외우려고 많이 노력했고 절대음감은 음을 잘 외우지만 상대음감은 음정을 외우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다 이런 느낌이 저는 강하게 있었고 특히 연습을 통해서 금방 향상시킬 수 있고 처음 문제들이 대부분 사실상 절대음감인 분들이 많이 내셨기 때문에 상대음감이신 분들의 난이도와 사실 조금 맞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상대는 상대 나름의 방식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절대 방식으로 교육이 되고 있고 음악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서 절대는 맞지만 선천적으로 혹은 음악을 늦게 시작해서 상대음감이신 분들도 처음이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절대음감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는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서 음을 많이 불러보고 소리를 많이 듣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